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홍보할 때 이게 AI 비서를 통해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내용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언론 보도 자료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마케팅 일단은 마케팅 전략 혹은 뭐 기획이잖아요. 어쨌든 기획을 수립하는데 기업에서는 다들 마케팅이 필요하실 거니까 마케팅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사업 계획서하고 이런 다양한 실무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건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GPT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건강 음료를 만드는 구지봉이라는 회사인데 뭐 이렇게 좋은 거다 막 온라인으로 하고 싶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좋은 건강 음료로 마케팅을 했으면 한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가설. 이거는 이제 가설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실제로 이제 기업에 되게 중요한 이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건강 음료로 저는 세팅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과연 AI 비서나 챗 GPT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품질의 여하는 좀 이제 나중 문제지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이름은 건강음료 시장이고요. 이게 시장 현황 주요 요소가 있잖아요.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 이유는 그 어떤 업무에서 활용을 할 때 그 업무의 전문 용어를 알면 되게 좋아요. 통계를 한다 그러면 뭐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뭐 회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FGI를 하게 되면 정량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면 뭐 난 설문조사 하고 싶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대상으로 1000명 대상으로 뭐 몇 명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데 뭐 네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를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일단은 이제 학습을 시킨 거고 인지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 현황에 대해서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해줘라고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잘 나오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시장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나오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쟁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뭐가 있고 조금 더 나았지만 그 제가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 소비자 분석은 뭐 이런 소비자 분석에 있어서 좀 전문 용어들이나 아니면 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뭐 주무 구매드, 뭐 브랜드, 채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긁어다가 그대로 분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나름대로 좀 하는 것 같더니만 분석에 있어서는 자기가 별로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가 없다, 별로 없다. 그래서 핵심 요소는 요약해서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좀. 사실은 이런 자료가 이거는 이제 GPT가 한 게 아니고 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텀블러를 10명 중에 8명을 사용해 봤는데 뭐 몇 회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면 좋은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고급 자료이기 때문에 인터넷 예전에는 제가 마케팅을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발간한 PDF 자료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없으면 보도자료 같은 것을 여러 개를 막 다 긁어갖고 그거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했어야 됐고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이제 GPT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전문적인 자료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 예, 제가 현재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경쟁사, 뭐 경쟁사는 MS, 뭐 포지셔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역시나 이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마케팅에서도 정보를 잘 찾아주거나 아니면 분석을 잘 해주는 것도 있지만 좀 미흡한 것도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뭐 업계 관계자를 만난다던가 구글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문 정보를 구독해서 봐서 돈 주고 산다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쟁자 분석을 하면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뭐 스타벅스가 어쩌고 뭐 이렇게 MS 가격대가 뭐고 이런 게 나와야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소비자들이 뭘 불편해하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여기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시장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여기 뭐 너무 못 들어가겠네,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GPT로 그냥 간략히 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깊게 못 들어가는 것 같다. 물론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정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요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아쉬운 점이 보였고,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시장 세분화는 요건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변수로 세분화를 해달라고 하니까 잘 해줬어요. 잘 해줬고, 그다음에 뭐 이런 특성에 따라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정리도 잘 해줬고요. 사실 이런 거 시장 세분화 같은 거 한번 하려면 제가 마케팅 할 때는 전문 회사에 맡기면 몇 천만 원씩 주고 몇 달씩 걸려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할 뭐 작은 기업들은 여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마케팅 쪽에 알고 있으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어서 포지셔닝 몇 가지 그려줘 했는데 맵은 못 그려주지만 이거는 제가 얘가 얘기해 준 거를 갖고 그린 거예요. 건강음료 시장을 보니까 이 건강에 적극적인 소비자도 있지만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도 있고 뭐 이렇게 시장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컨셉을 뭘로 하냐라는 것도 얘들이 이제 다 제안을 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얘기한 것처럼 뭐 아주 좋은 유기농 건강 음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가성비 최고의 음료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한 거죠. 우리는 질병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 시장, 여기로 S2로 들어가겠다, 이런 컨셉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얘가 제안해 준 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포피믹스라고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요소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안해 달라고 하니까 뭐 얘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제품을 이런 컨셉으로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패키지를 시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이거는 이제 유료 결제를 하면 달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그대로 패키지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이건 이미지만 나오니까 AI 파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디자인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제작되었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네이밍입니다. 네이밍. 그래서 이제 네이밍까지 하려고 한다. 유기농 건강. 지금까지 거의 한 얼마나 될까요? 이 마케팅 관련해서 한 뭐 20, 30개 제가 프롬프트를 줬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타겟으로 3, 4음절로 된 느낌이 나는 이제 걸로 제안을 해줘. 뭐 영어, 한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7개를 해줬고, 제가 보니까 뭐 3번하고 7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브랜드 로고 이미지하고 네이밍하고를 해줘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된 게 이 글자 깨지는 거라고 했죠. 뭐 그거는 이해하고 보더라도 뭐 하나는 이런 이미지, 또 하나는 이런 이미지예요. 저는 이제 뭐 여기서만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타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요 헤벨이라는 게 마음에 들고 이걸로 이제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케팅 이제 캠페인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SNS 온라인에서 활동을 전개해 보려고 한다. 네가 제안해 준 걸로. 그래서 그러면 메시지는 어떻게 하고 어떤 그 채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가 제안을 해줬고, 저는 그러면 오디언스 분석부터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40대, 60대 여성 이 특성, 관심사 이런 것들을 분석해 달라고 하니까 특성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줬고, 그다음에 페르소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가상의 인물을 제시할 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김지현 씨라고 52세 교사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해줘요.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페르소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얘가 지금 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 되게 많이 걸렸는데 금방 해준 얘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채널을 어디로 갈 건지, 요즘에도 SNS 미디어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장단점이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고 뭐 이메일 마케팅 많다.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부터 시작할게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 페이스북에 하면 어쨌든 게시글을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캠페인을 할 건데 300자 정도로 해서 재미있게 해줘.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작성을 해줬어요. 작성을 해줬고 또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미지를 하나 또 만들어줘 하니까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요즘에 공공기관에서도 챗GPT를 활용해서 그 웹포스터 이런 거 만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밑에 써요. 자기네가 이런 생성형 AI를 해서 우리가 이런 포스터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캠페인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비디오 제작 뭐 이런 것도 지금 우리도 이제 좀 영상 촬영하시는 이제 전문 기업도 계시지만 이제 부루라고 이 영상 편집을 쉽고 즐겁게 도와주는 이런 제 프로그램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번 보여드리면 소리가 그냥 한번 샘플로만 보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이거는 이제 텍스트로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 찍은 거랑 그 다음에 약간의 편집 기술들을 이제 일반 기업에서도 좀 손쉽게 아주 이제 품질이 높은 전문적인 퀄러티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성을 하고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텍스트로 입력을 하거나 그럼 텍스트 작성하는 건 어렵다. 인공 AI가 써줘요 바로.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차피 뭐 오늘 아니면 또 언제 보시겠습니까? 뭐 이미 활용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 새로 만들기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텍스트로 만들기. 텍스트로 만드는데 뭐 만들 거냐? 유튜브 만들 거냐? 쇼츠 만들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로 해서 어떤 스타일을 원하니? 그러면 우리 이제 뭐 기업 쪽이니까 제품 홍보 뭐 이런 걸 해보겠다. 다음을 누르고 여기 보면 이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GPT 뭐 4 이렇게 해갖고 3.5로 해서 뭐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 캠페인 이렇게 해서 쓰면 (1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뭐 생성을 해요. 네. 일단 취소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해서 목소리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영상을 생성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것까지 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되게 간단하고 쉬워졌어요. 네,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들도. 그 다음에 뭐 인비디오는 그 챗 GPT-4에 들어가 있는 그 인앱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대본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대본을 아까 그런 프로그램에 갖다 붙이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 대본도 다 써주고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줘요. 이거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물론 품질이 그렇게 좋거나 이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한번 그냥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료를 마시는 거나 아니면 이런 여성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로 이제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런 뭐 건강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물론 돈 내면 이런 거 이제 다 안 나오겠죠. 그 로고 같은 것도.
소라는 혹시 아세요? 소라 뭐 영상 하시는 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챗GPT 만드는 오픈 AI에서 만든 이제 이것도 모델인데 이 보시면 되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하고 좀 되게 차원이 틀리죠. 되게 많이 다르죠. 완성도나 품질이나 이런 거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이제 전문가분들한테만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는 생각이 좀 잘 안 들지 않아요? 실제로 촬영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런 영상들. 이런 애니메이션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뭐 이렇게 뭐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뭔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촛불로 고양이가 뭐 이런 것들을 해줘라고 했을 때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영상도 그렇고 굉장히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 쪽에서는 되게 새로운 변화들이 막 엄청 변화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요 정도로 일단 보시고 소라도 예, 그래서 뭐 지금 이 정도다 하고 있다. 그래서 웹 포스터를 그려달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자 깨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컨셉 회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컨셉이 어떠냐 할 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을 때 훨씬 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바꿔달라고 했죠. 제목과 슬로건을 동시에 한글로 해주고 페르소나 인물이 등장하는 버전으로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건 역시 글씨가 깨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건강음료를 갖고 있는 40에서 60대 여인이 뭔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제 보도자료 이제 배포하려고 하는데 보도자료 써달라고 하니까 네, 보도자료를 이렇게 뭐 써줬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면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 좀 더 수정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우리에 맞게.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활용 범위가 되게 넓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업무 활용 범위가? 네. 뭐 한글 제안서나 이런 거 쓰는 것부터 해서 영상, 이미지, 멀티모달이라고 하거든요. 멀티모달. 지금 저한테도 챗GPT 깔려 있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영어 선생님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됐어요. 예.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됐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 자비스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뭐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굉장한 작은 디바이스 형태로 해서 되게 밀접하게 붙어 있을 것 같고 그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서 하는 걸 보면 나중에는 뇌에 심을 것 같아요. 뇌에. 심을까? 실제로 지금 심고 임상 테스트를 하고 있고 물론 처음에 의도는 선하게 가죠. 그 알츠하이머나 이런 인지장애나 이런 걸 앓고 계신 분들이 그 전기 자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인류 역사가 그렇듯 그런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나 그거를 돈벌이나 이런 거에 악용하는 경우도 뭐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거 심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일들이 그대로 현실로 지금 한 10여 년 지난 이 시점에 하고 있고 AI 이런 그 발전이나 개발 속도가 6개월에 10배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빨라지고 있고요. 제가 몇 달 전에 불과 했던 이 내용들이 벌써 이제 좀 뒤처졌다는 느낌이 조금씩 벌써 들기 너무 이렇게 막 아주 빠르게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챗GPT나 아니면 이런 비서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오늘이 좀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제안서 작성이니까 실제로 했던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다 쓴 건 아니지만 좀 많은 부분 제안서를 좀 작성을 했었고 그 제안서가 심사위원 분들에게 선택이 되는 거는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뭐 기업의 어떤 신뢰성도 있을 수 있고 제안서의 작성의 어떤 성실성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발표하는 분이 그 현장의 분위기에 맞게 뭐 여러 가지 변수나 요소들이 합쳐져서 선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안서는 선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쭉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챗GPT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예. 구글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시면 제한업체 일반 현황 이거는 챗GPT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에서 10이라고 하면 네, 좀 활용도가 높진 않겠죠. 사실 이런 자료들은 기업에서 뭐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자료일 거고 한번 작성을 해놓으면 조금만 모디파이해서 계속 들어가는 자료니까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물어본다고 한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을 터이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뭐 조직 및 인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놔서 우리가 어떤 회사라는지를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기간을 했는지 이런 건 당연히 우리 내부에서 정리를 해줘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이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과업 지시서나 아니면 제안 요청서가 나라장터 보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목적과 범위,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제안 요청서에 지네들이 이제 잘 정리를 해줘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니네 과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안 내용의 특이점과 장점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관점이나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가 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일정과 계획도 물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거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좀 활용해서 작성을 했었고요. 또 마찬가지고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그 인구나 산업 구조나 아니면 뭐 그 일자리의 실태 분석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벌써 제가 프롬프트를 엄청 많이 썼잖아요. 잘 안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나는 어떤 누구이고 뭘 하려고 한다. 처음에 인사부터 하시고 안녕. 그다음에 뭐 그러면 얘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래서 뭐 분석해야 되는 세부 주제는 다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을 갖고 좀 더 모디파이를 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것도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안서 안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런 것을 해서 대상별, 유형별, 특성별로 분류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줬고 이거를 갖고 얘는 이제 표로 잘 정리를 못 해주거든요. 표로 해도 이걸 다 긁어야 돼. 그래서 이걸 제미나이로 가서 그대로 하고 걔는 이제 구글 시트로 표로 바로 변환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예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사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까요? 이 장표 하나 만드는데, 이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낯선 분야의 어떤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표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구찌가 이런 모델을 갖고 하겠다.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FGI를 하려고 하는데 표로 아까 말씀드린 표로 만들어 달라면 잘 못 만들어줘요, 얘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FGI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그룹으로 이런 주제를 하려고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것도 이제 제안을 하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니네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조사는 많이 해봤다고 하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있고 하면서 우리도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미리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 그룹에게는 이런 사업의 장단점이나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사업의 제안서의 구체성을 좀 더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본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표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표본을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이제 여러 분야로 이렇게 이제 그 분리가 되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내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내용이 있었고, 우리가 물론 이거는 이제 실행 계획을 하고 나중에 착수 보고를 하게 되면 내용이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너희랑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운영 설계 방식이나 아니면 응답률 이런 것들도 이제 예시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클로드라는 이런 AI 비서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전부 활용한 건 아니지만 맥락을 봐서 합리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은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FGI나 아니면 온라인 조사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계나 아니면 경영 통계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기존 방식은 구글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내용을 학습을 하고 다시 정리하는 이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빨리 단축시켜주고 내용을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AI 비서들을 이제는 구글 검색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되 그 우리 업무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사실 저도 이거를 활용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제가 무슨 2년, 3년 전부터 막 이런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좀 되니까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사업을 하는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여기 보세요. 쿱에 들어가면 협동조합 설립 현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걸로 다운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하면 이사장의 집을 주소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이제 개인정보니까 핸드폰은 그 지자체의 설립 수리인가에는 표시를 하지만 이런 데는 표시를 안 해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연락처가 없어요. 주소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운받은 거거든요. 다운받은 건데 없어. 현황. 없잖아요. 대부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 분들에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교육과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좀 고려해 보신 다음에 가입을 해주셔라 이렇게 좀 저희도 막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아무것도.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까요? 선생님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찾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기존에 이런 문제에 부딪혔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에 뭐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대상의 어떤 접촉점을 찾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또 물어봤죠, 얘한테, 클로드한테. 물어봤어. 내가 엑셀 파일을 주면 네가 뭐 정보를 찾을 수 있냐? 할 수 있대. 넣었어. 근데 좀 잘못 이해했어, 어쨌든. 그래서 각 협동조합별로 이메일 주소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대. 없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근데 이거 제가 이거를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러면 불법 무단 수집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협동조합들이 자신들이 정보를 공개를 해 놓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찾아서 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은 데를 어떻게 발굴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복사를 해갖고 붙여놨더니 700개가 넘는 데이터다. 해줄 수 있냐? 해줄 수 있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 24시간이 걸린대. 그래갖고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내가 좀 번거롭지만 한 10개, 15개 이렇게 붙여줄 테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노가다를. 어쨌든 그 정보를 못 찾거나 아니면 일일이 네이버 들어가서 뭐 땡땡 협동조합 하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제일 공신력 있는 정보가 쿱이라는 데 들어가서,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쿱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데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 보여드리고 싶었고, 구글 검색부터, 아니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일단은 가입부터 하시고, 구글 계정 있으면 가입이 너무 편해요. 구글 계정 있으면 뭐 특별한 적이 없이 그냥 바로 뭐 몇 초 안에 다 가입이 되니까, 구글 계정 없다면 구글 계정부터 만드시고, 다음에 하지 마시고 이제 바로 하시고, 제가 워크숍을 하게 되면 그거부터 하고 시작하거든요. 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잘 활용하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특성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인력도 적고, 그 다음에 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대표자 혼자가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총괄실은 팀장님이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그 생산성이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같이 이제 내부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본인 검색이나 네. 검색을 많이 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고체라든지 예. 또 아니면 고분도 분리막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템을 넣어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나요? 그거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네이밍을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네이밍을 오랫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해서 그 네이밍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얘가 이제 되게 많이 줘요. 근데 네이밍도 그게 저기 상표권 등록을 하려면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게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얘가 그것까지는 안 해줘요. 그게 법적 사항이니까 개런티를 못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그러면 내가 이런 것까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어떤 뭐 그런 특허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그거를 다 내가 이걸 다 찾아줬고 네가 얘기한 것들을 내가 개런티 해줄 수 있어. 이거는 모든 언어 모델에서 그런 건 없어요. 여기 보면 항상 밑에 이거 떠요. 이 클로드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Claude can make mistake, please double check responses, 이렇게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다 언어 모델마다 나오거든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마 직접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또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되게 늘어요, 실력이 많이.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PDF 파일이었고 영어 원서를 네. 아까 이제 강사님 말씀대로 초월 번역가 90%가 없어진다는 저도 이제 원서가 있는데 이걸 한번 네. 챗GPT로 번역을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 하드카피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좀 아이디어가 있다. 하드 카피밖에 없다는 게. 출력물밖에 없고 네. 파일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애플폰이나 이런 데 보면 텍스트 추출이 있거든요. 추출을 해서 텍스트를 갖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는 방법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PDF로 그거를 다 일일이 카피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얘 무료는 올리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많이 못 올려요. 근데 돈을 내면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원본이 있으면 그 디지털 파일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없으면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됐고 그 2024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가 하는 것도 2024년 봄부터는 자기들도 그 이제 글로벌 판으로 번역이 되니까 그걸 했대요. 일이 엄청 많이 줄었대요. 옛날보다. 그리고 그 자원을 다른데 좀 더 분석하는 데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고 하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네, 강의는 계속 이제 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